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새벽입니다. 어제 제가 김경률이가 국민의힘 청년특위로 왔다. 그래서 재정회계 전문가인 김경률이가 서울 보선과 또 내년 대선에 국민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물리칠 수 있는가는 가는 지략을 짜기로 했다 하고 환영하며 감사하다 하고 영상을 올렸죠. 근데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한 명도 안 올렸더라고. 그 김경률이나 서민이나 또는 그 조국 흑수의 저자들 5인의 독수리가 어, 국민의힘에 합류해 준다면은 우리는 스피커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스피커들을. 지금 문재인을 치는 스피커가 가장 화려하게 어, 발설되는 사람이 진중권이랬죠. 진중권이. 그 다음에 서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우파 보수의 괴멸을 했음에도 딱 거기다 지리게는 애가 바로 누구죠? 유시민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진중권이나 서민이한테 안 돼요. 특히 진중권은 유시민의 조디를 아주 깨부셔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유랑자처럼 여기 3분 던지고 소크라테스 던지고 뭐 던지고 이렇게 다뤄다니고 서민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걸 보면은 참 유연하고 정곡을 지르는 말을 많이 써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인터넷이나 인터넷 기사나 일반 신문에서 나오는 야권에서 스피커는 국회의원들 말고 김건식이죠. 경남대 출신 친노였고 김대중 빠였던 김건식이죠. 그래서 우파는 좌파들의 스피커, 좌파들의 입을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파들이 보면은 대단히 사고가 경직돼 있고 우파들의 말이죠. 뚝뚝 울뚝울뚝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팩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이 많죠. 그 쿡쿡 지박는 말만 해. 그러니까 2030, 40, 50, 50대 그 48, 586 애들이 걔네들이 요새는 아주 선민의식 때문에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사고 유연성이 60대, 70대를 능가합니다. 저는 5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할 적에 상대편을 공격할 적에 제가 요새 유튜브를 찍으면서 자기감을 많이 느껴요. 고고TV가 자랑이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게 어떨 적은 좀 쌍스럽게 하고 그죠? 그 다음 욕도 하고 이러죠. 쉽게 전달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나 자극적인 게 없으면 양념이 없으면 보시질 않으니까 이렇게 방송하다 뿐이지 고고TV 점잖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서민이가 오늘 또 블로그에다 폭로를 하죠. 서민이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서민이가 국민의힘에 제안을 받았을 텐데 올만한데 서민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김경률가 온 다음에. 그러니까 서민이가 블로그에 말을 하네요. 오늘 어제.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회에 합류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대깨문들이 무서워서 거절할 수뿐이 없었다. 그죠?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현재 스피커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게 중도 진보층한테 진중권이죠. 그렇죠? 진중권이고 또 공경에도 참여연대 그 변호사 출신인 공경에도 간혹 가다 나오고 이 강양구라는 기자는 잘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진중권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죠. 진중권한테. 그 다음에 공경이한테도 우리 당으로 와서 좀 도와주쇼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김경률만 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서민이도 요청을 받았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진영이 무너질 적에는 우리 쪽에서 아무리 두드려서 안 되면은
상대편들의 스피커나 상대편들의 봉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역사에서 삼국지 다 읽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여기서 진중권이가 어제도 말씀드린 진중권이 지금 안철수하고 좀 같이 움직이죠. 그죠?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진중권이 또 딸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국 흑세 제자들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서민이나 공경애나 이런 친구들은 문재인을 쳐라 하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문재인을 쳐라. 문재인을 제거하라.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도 국민의힘이라도 문재인보단 낫다. 문재인은 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탈탈 틀고 우리의 인성을 갖다가 형이화시키는 정권이다. 문재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죠. 제가 진중권을 빠는 것도 아니고 김경률이나 서민을 빠는 게 아닙니다.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국민의 힘을 보수의 주류인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중도 진보까지 가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쓰러뜨릴 것인가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사칭 우파 쓰레기 돈벌레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보시는 건 자유대. 좋은 댓글을 아니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 서민이가 오늘 블로그에 신기 대깨문의 선택적 신뢰라는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경률이는 갔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야당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긴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윤희숙과 김웅 같은 정말 괜찮은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요청을 하는 기자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에 대해 대깨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 저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민이 같은 경우는 인상이 봐요. 편하게 생겼잖아요. 안 생겼잖아요. 그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호감 가는 얼굴이야.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TV에 나올 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생기고 겸손하고 호감이 가면서도 할 말은 다 해. 그죠? 진중권이도 꼭 쥐새끼같이 생기잖아요. 할 말 다 해. 이게 요새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인상들이 뽀마드 바르고 착착 머리 삐끼고 단정하게 하고 잘생긴 척 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의원들이 많죠. 영남 충청이 워낙 양반의 도시니까 물론 전라도도 양반의 도시죠. 그죠? 그게 인상에서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존경을 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망가질 줄 알고 겸손해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전국을 찌르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요새 시대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늙었지만은. 고고TV가 의외로 늙은 사람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젊게 보이는 거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스피커들이 보면은 참 답답해요. 저도. 내가 해도 그거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전 정치 안 해요. 과거에 20대, 10대에는 정치가 꿈이었는데 사업적으로 돌아서면서 내 한계를 알아요.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던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정치를 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줘야죠. 이명박 박근혜 때 쓴 수많은 글을 다 무시하고 2006년에 쓴 칼럼을 찾아 나를 박삼으로 모은 것에서 보듯 대깨문들은 내가 국민의힘에 사는 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내 비판이 권력의 단물이라도 빨아먹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공격할 것이다. 조국 흑수가 나온 뒤에 나는 서민이는 저자들 앞에서 저쪽 애들, 문재인의 애들이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니 절대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말라. 음주운전 하지 말라. 노상방뇨 하지 말라. 일장 연설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거수일투족의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의힘 야당과의 접촉이다 하고 서민이가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진중권, 김경률, 권경의 강양구처럼 바른 생각과 내공을 지닌 이들이 야당에 합류한다면 지리멸멸하고 욕먹는 야당이 조금은 나아질 테고 어쩌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야당이 무능하다 한들 이 정권 인사들이 5년 더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보면 그분들의 야당 합류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야당 합류 이퀄 변절자가 되고 그간 했던 정부의 비판이 한자리 하려는 언론 플레이로 매도되는 분위기에서 위에 언급한 분들이 야당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변절자 프레임은 야당이 나아지지 못하게 한 일종의 덫인데 그걸 잘 알면서도 야당에 전화가 오면 손사래를 치는 것은 그 덫이 변절자의 덫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청년특별위원회 합류를 거절했다.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길 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나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서민이가 블로그나 칼럼을 쓴 거를 보면은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광장은 비워줘야 한다. 광장은.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한테 질려가지고 진보층이 질렸다. 쉽게 말해서 학생 운동권의 일부와 20대, 30대 민주당을 지지하던 일부 진보층이 질려서 그들이 광장에 나가서 문재인의 실책을 비판하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려고 해도 거기에 수국골동 아스팔트 세력,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 세력이 있어서 나가질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저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하고 절연을 하면은 오히려 비판적인 진보, 비판적인 과거 민주당 지지였던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 나와서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광장에 몰릴 텐데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광장을 비워라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랬고 광장 비우라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을 하죠. 우리들 독수리 오형제가 조국 흑설을 쓴 독수리 오형제가 야당에 합류하면 지리멸멸하고 욕먹는 야당은 조금은 나아질 거고 어쩌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권 교체도 이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은 조금은 나아질 거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수국 꼴통들 때문에 못 가겠다.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중도층의 확장을 갖다가 김종인 외에는 노력하지 않는 영남 세력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사칭 돈벌레 우파나 또는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 때문에 못 가겠다. 일단은 우리의 목표가 뭐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무망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은 조금이라도 정권 교체 이루질 않을까? 이 말은 우리가 안 가면은 저 사람들은 계획을 안 하고 항상 과거에 빠지고 그죠? 과거의 프레임에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문재인 타도 독재 타도만 외치니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구릉통에 가서 평생을 달고 다닐 변절자의 낙인을 내가 찍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서민이가 김경률은 갔죠. 대단히 그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현재 그러니까 문바였고 노바였던 애들 초기 문바까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민심은 흉흉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확장을 해야죠. 세를 확장하고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파 아무리 끌고 모아봐야 30%도 안 돼요. 보수 우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기존의 수국골통 보수까지 다 해봐야 30%뿐이 안 돼요. 20%를 어디서 가져오냐?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문호를 개방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기존의 세력이 너무 더태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그래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 벌려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여기에 이 사람의 말에 서민이 얘가 뭐 대단한 애는 아니야. 서민이가 솔직히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른 말에 왜 국민의힘에서 외부에서나 또는 내부 신진 세력이 나 서울시장 한번 해보겠소, 대권 주자 한번 해보겠소 하고 안 나오는 게 다 답이 있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